자, 아론티님께서 해주신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에 젖은 눈 표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슬픈 게 아니라 뭔가 사색에 잠긴 쓸쓸한 느낌, 뭔가 흥분한 눈 표현, 슬픔 있는 눈 표현, 이런 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사실 이제 그 눈에 어떤 그림을 그릴 때 기본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뭐랄까 감정이나 감성이나 이런 감각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눈의 위치를 먼저 좀 대략으로 잡고, 너무 작다.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오케이. 그래서 눈을 그릴 때도요, 그리는 방법이 너무 많죠. 보통 이 일러스트를 보면 이렇게 뭔가 눈에 우주가 막 가득 들어간 듯한 느낌의 일러스트가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 그릴 때는 표현에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돼요. 이게 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눈을 그려야 된다, 저렇게 해서 눈을 그려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이게 뭔가 눈 속에 뭔가가 막 망울망울 맺혀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눈에 우주를 담을수록 눈이 약간 좀 우수에 차 보이고, 그러니까 망울망울하는 그런 반짝거리는 표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넣을수록 우수에 찬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한 세 개가 한꺼번에 혼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이에요. 혹시 헷갈리실까봐요. 각각은 안 됩니다. 하나만 하니까요. 가장 첫 번째 질문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각각 따로 질문을 다시 해주세요. 자, 일단 가장 첫 번째 우수에 젖은 눈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우수에 젖은 눈은 보통 이렇게 우수에 젖지 않은 눈은요, 그냥 이렇게 똑바로 단디 딱 뜨잖아요. 이렇게 그냥 딱 뜨잖아요. 근데 우수에 젖은 눈은 보통 약간 감겨 있는 듯한 느낌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감겨 있어서 조금 눈동자가 이렇게 다 보이는 게 아니라, 눈동자가 이렇게 다 보이면 좀 무서운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똑바로 이렇게 탁 눈이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눈동자의 크기를 전체적으로 좀 크게, 이렇게 크게 동그랗게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딱 잘리게끔 그려주시고, 그리고 아래쪽도 어느 정도는 약간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약간 지그시 감은 듯한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좋아요. 지그시 감은 듯한 느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빛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지 먼저 설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먼저 설계를 전체적으로 해준 다음에 이쯤에 들어가고, 또 눈동자의 중간에는 보통 동공이 들어가 있죠. 네. 휘혈감 웃는 사람. 자, 그리고 눈썹 위 아래쪽에 이렇게 보통은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림자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안쪽에도 사실은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눈동자의 어떤 그 동공 주변에 있는 뭐랄까요, 하여튼 약간 요상한 요런 표시들, 요런 부분들이 있고, 그 바깥쪽에는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그림자가 표현되는 부분.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설계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둠 쪽에서도 전부 다 어둠이 있는 게 아닌, 이렇게 약간 망울망울이니까 이쪽에도 안쪽에도 좀 요 표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약간씩 좀 비추는 듯한 느낌이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아래쪽, 그러니까 눈을 묘사를 할 때는요, 눈 동자만 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요 흰자위 있잖아요. 요 흰자위도 사실 그냥 흰색이 아니라 어떤 뭐랄까 여기도 그냥 약간 회색이에요. 약간 회색이어서, 그래서 요 하이라이트도 이렇게 딱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이라이트가. 그래서 이쪽에서도 완전히 하이라이트는 또 이거는 이제 햇빛이나 아니면 가장 강한 광원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고, 이제 주변에서 있는 어떤 다른 빛들의 어떤
그 영향을 또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눈은 구슬의 형태이기 때문에 유리 구슬이라고 생각을 하면 빛을 사방에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방에서 받은 듯한 느낌으로 빛을 이렇게 살짝 그려주시고, 자, 요 경계 부분을 약간 이렇게 살짝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일러스트를 직접 컬러링을 그릴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이렇게 다크가, 그러니까 그림자가 들어가는 부분, 완전히 그림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지그재그 지그재그 하는 방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체크만 해주세요. 이렇게 광원 안쪽에 들어가는 어두운 부분은 약간 흐리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 이제 완전히 그림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확실하게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안쪽에서 이제 그림자 영역 안쪽에서 들어가는 이런 반사광에 해당하는 부분도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쌤, 이 눈에서 감정이 느껴져요.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나의 감정을 담고 있어.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눈꺼풀 위쪽을 좀 어둡게 이렇게 묘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눈꺼풀 위쪽 묘사할 때도요, 그냥 이 밑에 있는 흐름과 비슷한 흐름으로 이렇게 지그재그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 윗눈꺼풀의 어떤 흐름 자체를 이렇게 그대로 파악을 해서 여기를 그대로 이렇게 채워주셔도 돼요. 안쪽 부분을. 대신에 선의 간격을 똑같이 해줘야지 자연스럽게 여기가 채워지겠죠. 뭐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을 최대한 많이 주면서, 얘가 뭔가를 보고 뭔가 감동을 했구나, 아니면은 헤어진 지 오래된 연인을 보고 널 기다렸어,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이렇게 살짝 묘사를 해주시면은, 그러니까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묘사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만약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그림에서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 감정을 막 이렇게 연기자처럼 막 집중을 해서 막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울을 보고 나의 표정을 딱 보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딱 보고, 이런 느낌이구나 이러고 다시 한 번 더 그려보고,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하시면 어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이제 웃는 표정을 그리거나 우는 표정을 그리거나 할 때 진짜로 제 표정이 막 웃고 막 울어요. 네. 사실 이 눈 같은 거를 그릴 때는 어떤 작가들이 눈을 그릴 때 뭐 만화 작가라든지 아니면은 그 쌤의 눈이군요. 제 눈이 이렇게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눈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정말 뭐랄까. 근데 저는 이렇게 약간 이 감성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되게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이라서 이런 사실은 감정을 읽는 게 사실은 조금 부족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죠. 영화 같은 것들도 많이 보고, 그리고 뭐 순정 만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 만화라고 하죠, 보통은. 이런 만화들이 감정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떤 소년 만화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서 그런 만화들을 보면서 또 표정이나 이런 거 연구하기도 하고. 네, 저는 감성적인 인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만약에 약간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약간 눈에 이렇게 막 물기가 총총총총 이렇게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눈물은 아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뭔가 살짝 물기 때문에 약간 반짝거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또 이렇게 살짝 내주시면은, 그러니까 아랫부분을 이렇게 약간 투명한 듯한 느낌으로 내주시면은 뭐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에서는 그냥 눈만 가지고 표정의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눈 플러스 알파 눈썹이 있어야지 표정이 표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얘가 만약에 다부진 성격이에요. 눈을 이렇게 그렸는데 눈썹을 막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거는 우수에 젖은 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방탄이 있는 눈으로 변한 거지. 반짝거리는 말씀해 주신 듯이 안약 넣은 느낌의 어떤 눈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눈썹의 표정에 맞게끔 약간 좀 차분하고, 어느 정도는 차분하고 또 이 감정이 잘 느껴질 수 있을 만한 어떤 흐름으로 눈썹을 표현해 주시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강렬한 듯한 느낌의 눈썹보다는 약간 온화하고 편안한 듯한 느낌의 눈썹을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은 위쪽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지는 듯한 느낌으로. 한 이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가면은 기본적으로 좀 뭔가 좀 차분하고 이렇게 좀 가라앉은 듯한 느낌의 표정이 만들어졌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됐고, 아니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감정이 북받치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약간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감정이 북받치는 이런 뭔가 슬픈 듯한 느낌의 표정. 그러니까 이렇게 눈썹이 플러스 알파가 돼야지만 항상 자연스러운 어떤 표정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눈만 가지고는 사실은 표정이 만들어지지는 않죠. 눈썹과 눈의 전체적인 조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야지만 그래야지만 뭔가 조금 더 자연스럽고 표정이 느껴지는 어떤 눈이 된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슬픈 느낌이 있으면 그 슬픈 느낌을 가지면서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실제로 진짜로 거울 보고 아우 슬퍼 뭐 이러든가, 아니면은 거울을 보고 나의 사랑 이러면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표정을 지어보세요. 이제 거울을 보고 그러면서 내 표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그리고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눈 주변에 있는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은 그림 그리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자일 때는 속눈썹을 좀 줄여주면 되나요? 맞아요. 속눈썹을 좀 줄여주셔도 되고요. 이거 자체도 남자 눈썹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성성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죠. 이제 눈썹 때문에, 그러니까 속눈썹 때문에. 그래서 속눈썹의 길이를 약간 줄여주거나 안 그려주시거나 하면은 남성적인 느낌의 어떤 눈썹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남성적인 느낌의 눈썹이라면 보통은 속눈썹 안 그리고, 그리고 눈을 약간 더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동글게 하지는 않죠. 약간 각을 주는 형식으로 그림을 그리죠, 보통은.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근데 속눈썹도 거의 안 그리고 그냥 두께로만, 적당한 두께로만. 그리고 눈동자도 약간은 저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꽉 차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 정도만 걸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훨씬 더 남성적인 눈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그쵸?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감정적인 어떤 이런 뭔가 망울망울한 듯한 느낌의 이런 표정이 나오려면은 이렇게 일단은 여기 안쪽에 유리구슬과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묘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묘사가 진행된 다음에 이제 눈썹이라던가 속눈썹이라던가 표정의 전체적인 어떤 중점을 조금 더 줘서 이런 분위기를 표현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 평소에 궁금한 것이, 저 속눈썹이 붙어있는 부분은 왜 두껍게 그리는 거예요? 여기는 인상의 어떤 정확도를 보여지게 만들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여자 캐릭터나 남자 캐릭터나,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을 봤을 때도요, 눈 아랫부분에 그림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외꺼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외꺼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아래쪽 부분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굉장히 진하게 들어가요. 여러분들 거울을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일단 진하니까 공간감이 느껴지고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때문에 눈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이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여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이 사람 인상이 눈으로 하여금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구나, 분위기가 들게 하는구나, 이런 부분이 이 그림자 덕분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이 그림자의 폭이 조금 더 크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깊은 느낌의 눈을 표현하기 위해서 화장을 할 때 일부러 여기에 아이섀도우를 더 많이 그려요,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이 아이섀도우를 많이 그리면은 이 깊이감이 훨씬 더 깊게 느껴지거든요. 눈이 훨씬 더 커 보이고. 그래서 여기 위쪽에 이렇게 아이섀도우를 그려주는 건데, 그러니까 아이섀도우도 한번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눈 그림자예요. 눈 그림자를 눈 위에다 이렇게 그려주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속눈썹이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속눈썹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고, 이제 그로 하여금 작은 눈을 가진 사람도 이 그림자 효과를 통해서 큰 눈처럼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속눈썹 대형으로 그리는 건 아니군요. 뭐 대형으로 그리는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있겠는데 보통은 얘가 속눈썹의 용도라기보다는 눈에 깊이감을 넣는 용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망울망울한 어떤 뭔가 우수에 가득 찬 눈을 그리는 과정은 여기에서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